트럼프의 지금 가장 약한 고리. 지금 미국은 속내는 약달러 하고 싶어요. 그래야 무역 수지 적자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아픈 고리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국채 안 팔리잖아요. 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반토막을 내놨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용 카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활용한 충격을 한번 줘야지만이 트럼프의 퍼즐이 맞춰진다. 근데 아직 그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약세를 한다는 전략을 들키게 되면 국채가 안 팔려요. 혹시 박사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이 있구나. 나름대로 어떤 정확한 목표 속에서 차근차근 자기 프렌드로 해간다라는 문제하고요. 그 트럼프가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트럼프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체계 있게. 자, 이 대목에서요. 저는 지금 우리 노영우 박사가 닉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건자에 트럼프와 닉슨이 주고받은 편지가 상당량이 공개가 됐어요. 네. 예, 닉슨이라는 사람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이 될 뻔하니까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인데, 이 닉슨이 대통령 그만뒀을 때 트럼프하고 닉슨이 엄청나게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나이 차이가 39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접선을 한 겁니다.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잘 보이고 인사도 하고, 심지어 트럼프 타워에 초청을 해요. 우리 공짜로 집 줄게. 임대로 그냥 살아라. 그런데 닉슨의 편지를 보면 너무 제안이 고마운데 우리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 닉슨의 고향이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예요. 부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뉴욕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데 거기서 못다한 꿈, 닉슨 재임 시절에 닉슨 쇼크라는 1971년에 이른바 금태환 제도 중단시키고 뭐 이러면서 그 이후에 미국이 완전히 실패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그래서 오일 쇼크도 사실 닉슨 때문에 온 거고, 세계 우리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닉슨이 탄핵이 아니라 사표 안 됐으면 저는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닉슨하고 트럼프가 오랫동안 교류를 했고 트럼프를 대통령 나가라고 권유한 편지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닉슨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서성이라고요. 네가 대통령 한번 해봐. 너 생각 괜찮네. 그래서 지금 닉슨의 상당수의 못다한 꿈이 트럼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중에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그 유명한 금태환 제도를 일거에 브레튼 우드 체제를 깨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미국이 자기들이 제일 수혜받는 이 달러 기축통화 안 하자는 거야 뭐야? 그때 나와 있던 대학 논문을 보더라도 대학 교수들도 전혀 그러고 완전히 세계는 망한다. 이렇게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때 달러 기축통화를, 달러 금태환 제도를 계속 몰고 갔으면 미국 망했어요. 줄 금이 없는데. 베트남 전쟁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축통화를 하면서 무역 흑자를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구상은 경제 원리로서 돈을 푸니까 뭐 시중에 자금 사정이 돌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이런 선을 좀 넘어 있다고 이 양반은요. 트럼프가 트럼프의 메가 감세안을 지금 추진해서 이제 2026년 회계연도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엄청나게 세금을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줄였는데 줄인 세금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의 답변은 관세 많이 걷는 거 있잖아. 네. 관세로 벌충할 거야. 그게 내 원래 목적이야. 그리고 트럼프는 내국세, 미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거야. 그게 내 아이디어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건국의 아버지들, 미국이 원래 내국세가 없었어요. 건국 초기에. 관세로만 꾸려진 나라였다고요.
미국의 소득세가 생긴 그 건국후 한 거의 80년, 90년 정도 돼야 생깁니다. 그 건국의 초기로 들어가겠다는 그 환상이 확실히 있어요. 환상이라고도 비전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지금 물가도요.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물가를 잡으려면.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물가 잡는 것은 그렇다고 경제 원리를 완전히 어긋난 것도 아닌데 발상의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 소비자 물가, PC 물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스입니다. 가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움직이고 다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차들 몇 대씩 갖고 있고. 지금 기름값 왕창 낮췄어요. 사우디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비축유 거기다가 특히 트럼프가 구상하는 것은 화석연료 대대적으로 지금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 유가 떨어지고 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때문에 전쟁을 종전할 수가 없는 게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구상은 다른 나라는 여기 종전하느냐 거기에 철수하느냐 뭐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아예 팔레스타인을 내가 먹어버릴래. 그게 구상이 실현이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생각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미국이 먹어요. 대신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하고 미국이 원조를 해주면서 그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이제 사실상 피난처를 레퓨지를 주면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미국이 직접 충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리고 자기는 거기다가 리조트를 만든대요.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엄청난 틀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금리 인하도 공급 측면에서 수요 공급에서 공급량을 대폭 늘렸어. 그게 아까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게 뭐 중국이 공급 물량을 퍼뜨리든 아니면 미국이 에너지 같은 것은 공급 물량을 퍼뜨리든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의 지금 가장 약한 고리, 트럼프가 지금 미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미란 보고서. 이 미란이 최근에 미국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어요. 작년 2024년 11월 달에 미란 보고서만 하나 쑥 내놓고 자기가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는데도 언론과의 접촉을 안 했습니다. 워낙 미란 보고서가 민감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약달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미란 보고서에 그런 얘기 없다. 미란 보고서에 행간을 잘 읽어보라. 미국은 강달러다. 이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 전후 좌우의 얘기를 보니까요. 이게 트럼프의 가장 약한 고리. 지금 미국은 속내는 약달러 하고 싶어요. 그래야 무역 수지 적자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약달러라고 얘기하고 1985년도처럼 플라자 협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대폭 조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에 국제 수지, 무역 수지는 좀 잡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아픈 골이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국채 안 팔리잖아요. 더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반토막을 내놨어요. 1기 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우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는 다른 나라, 미국 내가 아닌 다른 외국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가장 많은 국채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이 시리얼을 보더라도요. 자, 지금 가장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가 그 나라가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세계가 장기 균형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부채는 늘어나지만 일단 달러 들어온 거를 국채를 사는 형태로 해서 돌려줌으로써 세계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안전하나마 그나마 세계가 돌아갈 수 있는 게 다른 무역 수지 흑자국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이걸 중국이 팔았어요. 그동안에 6, 7년 동안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지금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순위가 3등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1등이었는데 지금 1등이 일본 그리고 2등이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중국이 됐단 말이죠. 그걸 시진핑이 지금 인조이하고 있어요.
협박 카드로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국채를 제대로 팔지 못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국가 부채, 단기적인 재정 적자, 지금 트럼프의 구상이 지금 당장의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아니거든요. 몇 년간은 적자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한번 해소해 볼게 이건데 여기서 중국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지난번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던 4월 초 2025년 4월 초로 돌아가더라도요. 그 당시도 예외 없는 관세 폭탄이다 했다가 며칠 만에 무너진 게 국채 시장이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국채고 지금 그때 누가 과연 국채를 팔았을까? 그게 조금 더 있어야 나옵니다만 저는 일본이 많이 팔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중국도 좀 팔았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헤지 펀드나 그 국채 자경단들, 그 비질런트들이 팔았으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목이 가장 약한 고리인데 만약에 달러가 약세를 한다는 전략을 들키게 되면 플라자 해당 같은 걸 노골적으로 내놓고 하게 되면 국채가 안 팔려요. 달러가 계속 트럼프 재임 시절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달러 베이스로 나와 있는 국채를 사면 손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채는 좀 강매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약한 고리, 이른바 미 국채 금리가 치솟을 때마다 움츠려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그리고 팔 것이다라는 그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여기서 좀 이어서 다른 질문으로 좀 노영우 기자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미 국채를 파는 것이 미국의 약한 고리를 흔드는 모습인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약한 고리를 흔들거나 깨는 모습인 건 가능하지만 카드는 맞지만 중국 자기 스스로 또 약한 고리를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순위로 3위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소위 중국의 중요한 자산인데 그러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보유한 자산을 손해 봐가면서까지 그 카드를 쓸까?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하거든요. 벌이 상대방의 침을 쏘는데 침을 쏘면 나도 죽어요. 약간 이런 종류의 국채 매각이라는 공격 카드를 갖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영우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라는 게 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때리는 싸움은 없죠. 네. 내가 두 대 때리면 한 대는 맞을 각오를 해야지 이제 두 대를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을 두 대를 때리면 자기는 한 대를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때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미국한테 두 대를 맞을 때는 나도 한 대를 때려야지. 그렇죠. 그래 그런 어떤 카드가 없으면 싸움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일방적인 그 복종과 지배만이 있을 뿐인데 중국은 당연히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 각오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전반적으로 보면 6, 7년 동안에 1조 달러가 넘게 있다가 지금은 한 7,6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보유량이 나왔는데 2025년 1월 달에 7,600달러 정도, 그러니까 7,600억 달러 정도에서 2월 달에는 7,800억 달러, 200억 달러가 늘어납니다. 네. 중국이. 그다음에 3월 달에 지금 다시 200억 달러가 줄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지만 중국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미국 국채 보유량의 변동성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어떤 날은 확 샀다가 어떤 날은 확 팔았다가 이거는 저희가 뭐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저는 협상용 카드다. 중국의 어떤 그 국채 매각의 어떤 행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용 카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래 패턴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미국의 어떤 달러 그 인덱스로 표시한 그 달러 가치가 지금 한 8%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올해까지. 그럼 이제 미국 달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로화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엔화, 원화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중국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중국의 위안화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은 이 아까 그 저기 무역 수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관세 말씀하셨는데 관세를 부과하면은 중국은 위안화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관세를 무마시키는 정책을 폈었고, 근데 이번에도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를 낮추고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지 않는다는 거. 상대적인 평가 절하죠. 미국 통화에 비하면은 상대적 평가 절하를 시킨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달러와 저금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틀만 놓고 보면은 그 달러 공급을 늘리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강달러가 되는 이런 어떤 시장 원리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닉슨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닉슨 대통령은 그런 상태에서 뭘 했냐? 미국의 파워를 이용하는 정책을 핀 겁니다. 시장 원리를 깬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장 원리를 한 번은 제대로 깨야지 이게 뭔가가 이제 이 조합이 맞춰지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은 그때 금태환 정지라고, 그러니까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이 약속,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깨버렸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뭐 세계 경제 어떤 식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을 한 번 정도의 충격을 줘야지 그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러를 약화시켜서 무역 흑자를 이루겠다는 것과 저금리를 이루겠다는 이 두 가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한번 충격을 줘야 된다.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란 보고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란 보고서는 뭐 어떤 영구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를 팔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뭐 100년 만기 채권이라든가 영구채로 스왑을 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반시장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격을 한번 줘야,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활용한 충격을 한번 줘야지만이 트럼프의 퍼즐이 맞춰진다. 근데 아직 그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은 왜냐하면 이제 미란 보고서에서 약간의 그 팁을 줬죠.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알려진 카드는 더 이상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그대로 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다른 식의 어떤 충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주셨던 의견 속에서 제가 피드백을 한 가지만 드리면, 제 토론 의견보다는 피드백을 한 가지 드린다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과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 경제의 구조를 봤을 때, 특히 재정 적자라든가 재정 건전성 상황을 봤을 때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트럼프가 움찔하는 모습이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다만 그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 정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국가가 매각하고 있는 건지는 드러난 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이 정말 강한 카드를 하나 장착하려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됐다. 오히려 세계 최대 미국 국채를 보유한 1위국이어야 되고,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한 방에 매각했을 때, 물론 그때 중국도 스크래치를 받겠지만 미국을 제대로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이런 현상은 오히려 대응 전략 카드로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하는 의문과 함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국채를 보유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국의 시나리오일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미 국채 금리를 올려놓는 것이 목표일까?
아니면 미 국채를 많이 보유했다가 한 방에 대대적인 매각을 해서 미 국채 금리를 일시적으로 급등시키는 게 목표일까? 그러니까 둘 다 충격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하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대호 박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